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5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36분입니다. 자,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넷마블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종목 코드 번호는 251270입니다. 자, 넷마블 최근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과 기업의 성장세, 연말에 그런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상장과 방탄소년단 유니버스 스토리라는 그런 게임을 출시를 하면서 다양한 부분들을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말씀드려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가가 좀 비싸다라는 측면에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최근의 조정은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와 글로벌 증시에서의 조정이 주가에 조금 부정적이게 반영이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요인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 이후에는 조금 상승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추석 이후에 부양책과 더불어서 경기 회복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연휴 기간 동안 수출 지표가 좀 발표가 됐어요. 여기에서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부분에서의 수출이 좀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와 전기차 업종에 좀 주목하는 그런 모습을 수급이 조금 이전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이 좀 예정되어 있으면서 관련주들이 좀 시들시들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비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기보다는 엔터테인먼트 전체 종목, 그러니까 경기 언택트의 그 수혜를 좀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제는 경기 민감주의 수급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가치주의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의 조금 수출 지표의 그런 호조로 인해서 가치주에 조금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시장 자체가 반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넷마블이라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때쯤에 이전에 여기서 하락한 부분들을 보면은 FOMC에서 그 글로벌 그러니까 FOMC의 유동성 장세의 그런 마지막 이제 끝났다라는 부분을 시사할 수 있는, FOMC에서 이제는 정부의 부양책이 중요하지 우리는 뭐 금융시장의 고통을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부양책을 하진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그런 기조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이제 대선이 끝나게 되면은 부양책이 다시 나올 겁니다. 부양책. 뭐 이거를 좀 지금 말씀드리긴 좀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FOMC에서 트럼프가 FOMC를 좀 압박을 하면서 부양책을 좀 강하게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좀 압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가 경기를 좀 부양시키는 그런 부양책을 좀 내세워주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유동성을 좀 불어넣어주는 정책을 좀 유지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다시 재선을 할지 다시 좀 떨어질지 그런 부분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FOMC에서 관망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지만, 대선 이후에 보자면은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자체가 명절에 이제 추석 기간 때 TV 토론을 했었습니다. TV 토론을 하면서 얘기를 하기를 뭐 좀 언쟁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렇게 경기를 회복을 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한 부분을 좀 적고, 뭐 갈등 서로 뭐 언쟁을 한 부분이 좀 부각되긴 했지만, 어찌됐건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경기를 어떻게 부양을 시킬 것이다 라는 부분들, 2차전지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고, 뭐 부양책에 관련해서도 이제 또 얘기가 좀 조금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자면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는 미국의 기존에는 FOMC의 그런 주도로 시장의 유동성을 좀 불어넣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미국 정부의 부양책에 좀 집중이 되면서 유동성 장세가 다시 한 번 더 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연말 우리 12월에 소비 시즌이 있잖아요. 산타랠리 있는 그런 12월의 소비 시즌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뭐 그동안은 좀 주춤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다만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시기적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이 좀 더 이르게 있으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 15만원 부근 상단 한 이 부분에서의 지지를 좀 염두를 해두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을 조금 기다려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이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한 이후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직접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은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나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서의 기대감은 조금 주춤할 수 있다라는 부분 뭐 안타깝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2월에 있을 부양책 우리 대선이 11월 3일에 끝납니다. 그러면 부양책이 나오고 소비 시즌에 좀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양책이 좀 나와줄 수는 있거든요. 부양책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12월에 있을 소비 시즌으로 인한 반등 주가 국내 증시의 상승이 유동성 장세로 인한 상승이 투자 심리에 좀 우호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좀 기대를 해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저 개인적으로는 넷마블이라는 자체 기업 가치가 좀 비싸긴 합니다. 주가 자체가 좀 비싸긴 해요. 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15만원, 13만원까지 내려오면은 좀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 전까지는 조금 비싼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이 완전히 돼야 됩니다. 근데 전망치를 보면은, 넷마블의 전망치 자체를 보면은, 우리 12월 연말에 이제 실적이 증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좀 전망하는 전망치가 좀 있더라고요. 그 분기를 보면은 내년 2021년 이건 좀 너무 길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앞당겨졌는데 2020년 9월 이제 20년 9월 이제 10월이니까 12월부터 영업이익이 좀 증가될 것이라는 뭐 이거는 좀 전망치인데 좀 반영이 최근 추정치이지만 최근 걸로 동기화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걸로 좀 동기화된 그런 지표들을 좀 보면은 10월부터 12월 그리고 내년까지 성장성이 영업이익률 증가가 좀 기대되는 상황인데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큰 폭의 하락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15만원, 13만원 부분에서는 사고 싶지만 안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내려오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 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거를 좀 기대를 해보는 게 가장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비싼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줄 수도 있다는 부분들 뭐 부정적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이게 말씀을 드릴 뭐 호재와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가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0월 이후 내년까지 12월 실적 전망치 자체가 내년에는 좀 긍정적으로 그 폭발적인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집중해서 보자 라는 부분들 주가가 조금 주종을 좀 받더라도 대응해서 주가를 좀 따라가면은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적인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좀 호재와 긍정적인 부분과 분석과 뭐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들 동시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이 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뭐 좀 지켜보자고요. 뭐 지켜보면서 저도 같이 넷마블을 계속 꾸준히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뭐 좀 긍정적이게 바뀌었다.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좀 부정적이게 보기보다는 대응을 염두에 두고 좀 지켜보자 라는 의견들 중립 의견 종합적으로 중립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투자 의견이 계속 바뀌었다고 하기보다는 저는 기존부터 이전에 주가가 좀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기 전부터 기업의 주가가 좀 비싼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모멘텀은 있다. 모멘텀이 반영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비싼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려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또 제가 좀 긍정적이게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좀 적극적인 좀, 좋은 의견들을 좀 드리면 그때 또 대응을 잡는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에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상단 부분에 링크가
나오게 되시는데 이 AP투자연구소라는 링크를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깜빡깜빡거리시는 라이브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쭉 내려오시다 보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무료로 수익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25일 게시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게 되시면은 우리 장전부터 시작해서 국내외 시황부터 시작을 해서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9시부터는 자, 현재 시간 9시 원풍물산 현재가 2,900원 기준가로 매수하셔라.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985원이고요. 손절가는 2,8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2분에 KPM테크 현재가 6,900원에 매수하시고 1차 목표가 7,100원, 손절가 6,6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4분에 제이시언 시스템이 현재가 8,750원 기준가로 매수를 하시고 1차 목표가 9,010원, 손절가 8,450원으로 대응하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다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은 5분에 KPM테크 최고가 7,460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관련 움직임 좀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풍물산도 1차 목표가 3,015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자, 제이시언 시스템도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고 이렇게 그 차트를 통해서 또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수익을 좀 드렸죠. 저희가 무료 종목으로 수익 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